김동연, 대한민국 구원투수 김동연, 3월 9일 기호 9번 김동연.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 출근이 좀 지났습니다. 다행히 오늘 좀 날씨가 풀린 것 같아서 늘 편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87년 이후에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3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이번 선거까지 대통령 선거 7번 하고 국회의원 선거 9번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대한민국 기본이, 대한민국 근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통령이 나왔고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왔지만 조금 더 바뀐 게 없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헌법은 한자도 고쳐지지 않았고 국회의원 특권, 정치권의 기득권 조금 더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모두가 다 불행하게 임기를 마쳤습니다. 성공한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통령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수백 명이 지난 9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정활동을 했지만 의회에 제대로 된 지도자, 존경받는 국회의원 손으로 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대한민국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운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더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이 지난 35년 동안 잘못 작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합니다. 제 공약의 제목은 대한민국 기본을 바꾸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기본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시 우리가 과거에 저질러 왔던, 잘못했던 그 전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정당에 누가 대통령이 됐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해도 과거 35년 동안 되풀이되어 왔던 잘못을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기본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꾸자는 정치 공약을 우리 정치의 본산이고 정치 기득권의 상징인 국회 정문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서 이번에 뽑힌 대통령이 내후년 총선이나 4년 뒤에 지방선거의 주기와 맞춰서 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제7공화국이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는 내후년 총선이나 4년 뒤에 지방선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헌법 개정 절차로는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개헌의 방법을 이미 제시했고 오늘 다시 한번 정치개혁의 공약으로 발표를 합니다. 헌법 개정 국민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헌법 개정 국민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합의에 도출된 개정안을 국회의 절차와 국민투표를 거쳐서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헌의 내용에는 책임 총리제와 책임 장관제를 포함해서 청와대 정부를 없애고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개헌 제의가 받아들여진다면
빠르면은 내후년 총선, 늦어도 4년 뒤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제7공화국이 출범하는 정치개혁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싸움만 하는 국회 권력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우선 비례성, 다양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우리는 준연동형 비례대 도입했지만 거대 정당이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실질적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주장합니다. 동시에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 3선을 초과해서 하는 연임을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선 넘는 국회의원이 70여 명이 넘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업이 아니라 봉사로 하는 자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특권 없애기, 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의 잘못된 정치 기득권을 깨고 정치 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에서 이번 대선이 있는 해 같은 경우에 거대 정당에 수천억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보이는 이 수많은 현수막들, 유세차들, 유급 선거운동원들, 각종 경비 모두가 다 국민 혈세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저와 우리 새로운 물결은 이 현수막, 여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선거 보조원들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저 현수막 모두가 적법하게 거둔 저희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세차 한 대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유세차에서 흘러나오는 저 시끄러운 스피커의 소음들도 국민들에게 짜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저희는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통해서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있는 여기 선거 운동원들, 보조원들 단 한 분도 유급 보조원 없이 순수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국고로, 국민의 혈세로 정당에게 이와 같은 국고 보조금을 주면서 짜증나는 정치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들 인건비, 활동비, 선거비 주는 거 없애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유권자들 각자에게 5천 원 상당의 정치 바우처를 주어서 각자의 유권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자기의 바우처를 보냄으로써 그 돈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누구나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바우처 제도는 지금의 정당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정부나 국가에서 의사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개개인이 자신들이 판단해서 주는 아주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모습으로 우리 정치판과 정치 행태를 바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싸움만 하는 국회 권력, 입법 권력, 국회 권력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개헌, 국회 권력의 개편에 이어서 저는 세 번째로 주요한 국가 정책이 정권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는 개편을 약속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정권의 임기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만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제들입니다. 정권의 임기 5년 임기를 뛰어넘어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고, 또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돼야 될 그러한 정책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러분, 대선 후보들이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공약들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 공약대로 될 수도 없거니와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정부에서는 빚 내서 집 사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틀어막았습니다. 이와 같이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바뀌는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는 한 부동산 시장 안정될 수 없고 우리 청년들 자기 집 마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권을 뛰어넘는 독립된 정책 결정 추진 체계로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와 통화정책을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는 임기를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단순히 다음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정부까지도 일관되게 갈 수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주택 규제 정책, 지역 균형 대책을 만드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장합니다. 지금도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형식적인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제가 주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뛰어넘는 임기 보장을 통해서 어느 한 정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교육 100년지기에 맞는 교육개혁과 입시 정책, 교육 혁신 정책을 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것을 주장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냉탕과 온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는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누가 집권을 해도 누가 정권을 잡아도 중장기적으로 또 정권의 이념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교육부는 해체하거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을 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대학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율에, 초중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교육 체계의 대혁신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주택정책도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폐지 등 세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정권의 임기 내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일관되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택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고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일가구 주택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이와 같은 제 주장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또 누가 집권하든 바로 인수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인수위 산하에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미 공통공약 추진 시민평의회 구성을 지금 후보들 간에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마는
후보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아서 이제 선거를 2주 앞두고 공동공약 추진 시민평회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인수위원회 산하에 공동공약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공동공약 추진위원회는 인수위 멤버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는 시민들로 구성을 해서 각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당선된 후보든 낙선한 후보들 공약 중에서 공통공약을 뽑아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통공약의 선정과 또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시민들 힘에 의해서 인수위원회 산하에 있는 공통공약 추진위원회에서 정리해주고 당선된 후보와 새 행정부는 그와 같은 각 후보의 공통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다른 낙선한 후보와 정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공약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밀었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 공약을 추진하도록 함께 힘을 합쳐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후보가 공통공약으로 내세우는 공약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볼 적에 가장 사심없이 국민들을 위하는 공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낙선한 후보와 낙선한 정당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한 공약도 발목을 잡는 그런 구태의연한 과거에 반복되는 행태를 또다시 되풀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가당착입니까? 자기들이 주장한 공약도 자기들이 낙선했다고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까? 누가 당선이 되던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면 함께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담대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본을 바꾸자. 첫 번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당선된 대통령은 다음 총선 또는 지방선거 때까지 자기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이 개헌의 과업을 완수해서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꿔야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경제, 사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개혁입니다. 우리 입법 권력, 국회 권력 개편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포함한 선거법 개정 필요하고 국민 소환제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고 3선 초과 금지시키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게 해서 국회의원이 또는 정치가 직업이 아니라 봉사로 하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있어서 한 정부의 임기를 뛰어넘는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부동산 정책, 정권의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냉탕, 온탕 오가지 않고 정권 바뀜에 따라서 부동산 대책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한 주택 안정정책, 우리 청년들에게 일가구 주택의 꿈을 이뤄주는 정책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 입시개혁, 대학개혁 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부를 해체하거나 또는 그 사무국 정도로 줄이고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어서 교육 혁신을 달성함으로써 국가 백년지 대계를 달성하는 공약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끝간데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싸움판에 대선 전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잘못과 실책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을 깨기 위해서 정치판과 정치 세력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것은 개헌과 정치 개혁과 주요한 정책에 있어서의 추진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오늘 담대하게 이와 같은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투명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거둔 후원금만으로 유세차와 돈 들어가는 선거하지 않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 운동원들 모두가 전원이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깨끗한 선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안 나오는 선거하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 하나도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유세차에서 나오는 공해와 같은 소음 내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울림이 있는 선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진정성 가지고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 경청하고 각계각층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명하고 깨끗하고 울림 있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대 정당에 돈 많이 쓰는 선거만 눈에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와 같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울림 있는 선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누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심없이 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관심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구원투수 기호 9번 김동현입니다. 정치개혁 통해서 개헌 통해서 대한민국 바꿉시다. 이 판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함께 바꾸는데 신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